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또 밀려 내려옵니다. 1710선까지 지금 코스피가 밀려 내려오면서 급락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1.7% 급락입니다. 560선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많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내림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은 지금 급락을 면치 못하는 종목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또 싹 바뀌었습니다. 종목 상담 그래서 많이들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채팅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의 전문가와 방송 전후로 해서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1577에 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이렇게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대발락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를 좀 보더라도 이런 상승과 하락이 저점이 잡혔다고 해도 한 몇 번 정도 반복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좀 보시면은, 사실 이제 2차 경기 부양에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왔고, 그 중에는 좀 인상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이제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려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국의 신흥국 정책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의 정책도 좀 나왔고, 중국도 이제 지준율을 좀 추가로 인하하면서, PMI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는데 미국장이 어제 좀 하락을 좀 깊게 좀 했거든요. 이제 크진 않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도렐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제 좀 반영이 좀 됐고 또 그 부분이 좀 둔감해지면 또다시 이제 대발락을 좀 겪을 수 있다. 뭐 직전 저점을 회수할 만큼 강력하게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또다시 변동성이 하방적으로 좀 나오면서 아래 위 이런 과정이 몇 번 정도는 더 걸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결국 이제 내 포트가 중요한데 오늘 오전 정도 같으면은 이제 짧은 매매라든지 테마주의 제한 접근을 조금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어제 오후장에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테마와 관련해서 어제 뭐 하루에도 수십 가지 테마가 형성되면서 개인분들이 너무 그쪽에 좀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서 너무 손실이 크셨기 때문에 그 테마주에서 좀 일거에 회복하시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이제 70%, 80%, 100%까지도 속출하시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제 겁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단기적인 접근은 반드시 이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면서 짧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들어가시고 지금은 또다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예,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시장은 뭐 미국 시장에 연동된다. 그럼 볼까요? 여기 S&P 500 지수입니다. 물론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이렇게 또 러셀 4개 정도 보는데 S&P를 주로 봅니다. 미국에 있는 월가의 애널들이나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2,400에서 2,200까지 말씀드린 2,400포인트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3개로 구분을 하면은 2,200에서 2,400, 그 다음에 2,800이죠. 2,400이 또 묘하게 21선이에요. 그런데 혹자들은 저점에서 2,400, 33% 되돌림 비율, 그 되돌림 비율, 리트레이스먼트 들어가는데 어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저점 2,200에서 2,200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S&P 종합지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 터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더 간다. 어떤 사람은 반등이 다 왔다. 이 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조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비중이 2,200 대비 20% 이상 올라오니까 강세장 전환이다. 어느 사람은 저같이 3분의 1 되돌린 만큼 반등이 나왔다. 지금은 약간 어려운 장이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소폭
하향으로 조정이 받고 올라가야 정상적인 걸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2조 달러 부양책 하고 나서 추가로 뭐 항만, 철도, SOC 한다 하니까요. 그 기대를 상하 하원 통과가 되면 기대치가 반영돼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번 주 말, 다음 주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하기를 시간을 두고서 기대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차부터 들어와 있네요. 5637번님 24,000원에 비중 20%. 사실 참 현대기아차는 이번 코로나 것만 아니었으면 올해 말 그대로 V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아쉽죠.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오늘도 뭐 주요 대기업들 실적 발표 좀 나왔는데 현대차가 그래도 대기업 중에 좀 선방하는 모습을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급락하는 섹터 중에서 이 운송 장비가 너무 타격이 지금 크다라는 부분. 공장 셧다운도 대부분 지금 이 자동차 공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 기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기아차 대차 잔고인데요. 기차 잔고가 지금 줄고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섹터들에 비하면 굉장히 더디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만큼 대차 잔고가 줄어든 섹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운송 장비들은 지금 대부분 보시면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거의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매도 판매가 상당히 더디게 들어온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매도 압박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21,500원 여기를 지선 좀 찍었는데 24,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사실 매수 가격이 추격이가 높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섹터고 실적 반전도 어쨌든 공장 셧다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피해주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은 나쁘지 않고 굉장히 보유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 관점이 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짧은 관점이 아니시라면 계속 보유를 좀 하시고요. 위쪽에 목표 가격은 한 2분기 지나서까지 좀 들고 계시는 전략으로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슈마시스 3,700원의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오늘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이진환 전문가 저하고 우리 앵커님이 저희 서울경제에서 특별히 저가 보기에는 두 분이 더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시장에 경계를 한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즌하고 파미세를 최고점에서 고점 매도하시고 시장을 보시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그저께 슈마시스 당연히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물론 뭐 GE 일렉트릭 인증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주 업종은 체외 진단 의료기인데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당연한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일부 손절하셔야 됩니다. 10%라도 저기 08580 저기 30% 가지고 계신데 이 중에서 10%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내려가면은 2,300원, 2,300원, 2,5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다 손절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은 30% 중에서 10%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여기 다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좀 늦게 추격 매수하셨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갑니다. 77,680원 비중 10%.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참 주가 변동성도 엄청나요. 그렇죠. 이번 또 하락할 때 딴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테마가 형성됐든 형성되지 않든 이 지금 급락장에서 오늘 주가를 유지했고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상담을 이 시간 통해서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지금 이제 77,000대 근처에서 좀 들어가셨는데 아직까지 소폭 수익이신데 사실 이제 이전에 제가 상담할 때 목표 가격이 오늘 지금 이제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청산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가격이 이제 한 83,500원에서 85,000원 사이인데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익절권에서
청산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선방했고 남들이 떨어질 때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또 어쩔 때 그 상승 속도도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이 한번 실현이 되고 나면 어쨌든 한번 다시 이제 되눌리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61,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할 때 차라리 지금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61,0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익절권에서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버리 일단 뭐 익절해서 처리하자 하셨고요. 액세스바이오 5,000원의 비중 30%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왜 이렇게 30%씩 추격 매수하셨는지 저희 증권방송에서 몇 번 제가 어제 배트맨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그 5,000원에 30%면요. 지금이라도 10% 정도 손절하셔야 돼요. 예. 손절도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도주가 파미세라고 시젠이다. 어제 8% 5% 빠졌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5%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참고로 뭐 뉴스를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나는데 순환매를 못 들어가시면 기다리자. 우리 이진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거 길목짓기 하시자.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건데 지금 그렇게 강세장이 아닙니다. 돈은 많아요. 다시 올라가는데 비싸게 잡으시면 고생합니다. 지금이라도 10% 손절매입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프렌지 1,4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테마주에 좀 얽혀 있고, 그전에 이제 자동차 테마주도 얽혀가지고 이호철 좀 떴고,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좀 떴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형태의 주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초에 좀 급등했던 부분에서 좀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시장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좀 했던 종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00원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딱 단기 목표가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차 반등을 줬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지금 여기 한 1,450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도달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상되는 그림은 여기서 바로 이제 급등을 물론 이제 테마가 또 다시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마 이 가격대도 조금 다시 눌려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눌려진 이후에 이제 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종목이 아니고 테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1,000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프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바이오시스 5,900원의 비중 50%. 비중 높아요. 그래도 수익은 나셨어요? 예. 예. 수익은 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월 19일 날 코스피 이 종합지수 1439에서 잡으셨으면 대단한 고수십니다. 회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서울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가 61%를 갖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서울 반도체가 이거 고성능 LED 조명용 여기를 만드는 그 칩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름이 서울자가 중요하지 서울 바이오시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름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보유하시고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지금 9,000원, 10,000원 보거든요. 지금 일단 5,900원에 50%니까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늘어야 거기 가거든요. 거래량을 여기 좀 보시고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은 뒤에 바이오자가 있는데 서울 반도체 계열사다. LED 부품 관련 칩이다. 그래 보시고 여기 9,000원하고 10,000원에 있는 가격의 갭이 있습니다. 이 돌파 여부를 보시고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순차적으로 50%니까 10%, 10% 이렇게 순차적인 분할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들어와 있어요. 43,000원의 비중 30%인데 이분 잘 사셨네요. 굉장히 잘 사셨네요. 예. 최근에 한일칼 사신 분들 중에서 매수가가 제일 낮으신 분이죠. 예. 뭐 들어가시는 위치는 굉장히 잘 잡으셨고 어쨌든 이 종목은 뭐 펀더멘탈보다 아시는 것처럼 모멘텀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셨다면 주가 뜨기 전에 미리 이제 들어가신 분은 상당히 잘하셨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익절을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는 것처럼 한진칼이 뭐 펀더멘털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적당히 이제 차익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가격이 84,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이면은 일단 한번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연속 찍었는데, 요 근처에서 일단은 84,700원에서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는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 정도 직전 고점권에서 들어온 요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한계치고, 예를 들어 직전 고점인 96,000원을 돌파하려면 사실 이제 펀더멘탈에 좀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한진칼이 전혀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84,700원 요 가격대에서 한 70% 정도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30%만 들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전량 다 청산하셔도 됩니다. 전량 다 청산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밀렸을 때 밑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84,700원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코스피가 1697입니다. 3%가 넘게 밀리면서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가 넘게 밀려가고 있고, 현대차도 갑작스럽게 2%대 하락 보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을 더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7025번님, 맥쿼리 인프라 125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은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예. 이 종목이 그 서울 지하철 9호선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 그 종목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 부동산 니치를 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의뢰하신 0982님은 5,900원에 50%니까 수익이 나셨어요. 네, 5,900원? 아니요, 잠깐요. 1,250원. 네, 수익이 난 상태. 1,250원인데 오늘 종가가 1,750원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시장하고 크게 연동돼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뭐 같이 하락한다면 그 하락 낙폭의 뭐 25% 정도만 반영되는 건데, 오늘 뭐 약간 100원 정도 하락하는데, 일단 올라가면은 11,000원하고 11,5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10%를 거기서 차익 실현하시든지 아니면 더 가는 건지 거기서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맥쿼리 인프라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1,000원의 비중은 10%. 방산주인데 요즘에 방산주가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으면은 기계 섹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일단 뭐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방산주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는 뭐 일단 생존의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실적이 확 줄어들거나 굉장히 위축되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사실 앞으로 사업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주는 지금 우리나라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 정책 중에 5가지 중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섹터고, 올해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까지 하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한 번쯤 정부 정책 기대주로 좀 볼만한 종목인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려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너무 많이 밀려내렸죠. 최저가가 14,850원. 여기를 일단 뭐 지수를 좀 놓고 대응을 하시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31,000원인데 사실 여기 2월 급락 전에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였습니다. 이전에 이제 하락폭이 좀 있었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들어가 볼 만한 위치가 이제 큰 폭으로 밀려버리면 장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려내렸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 이거 뭐 빠져나오는데 신경 쓰신다면 한 24,000원, 5,000원대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 종목 만약 이제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면 눌렀다가 지금 어차피 이 종목 1, 2분기에 주가 모멘텀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좀 견디시다가 2분기 이후에 좀 주가 모멘텀이 들어올 때 좀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36,000원까지 좀 장기간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진 3,00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파나진은 제가 보는 건 영업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도 아니고
PNA라고 RNA, DNA 뭐 유전자 가임하고 제3의 어떤 그 분자 진단 아니 유전자 뭐 이런데 암 이런 쪽에 하는 회사인데 재무 구조는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에이티넘 인베니스트에서 일부 그 창조사에 투자를 했는데 종목을 지금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 이슈에 테마가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권이 없고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3,000원에 20% 잡으셔가지고 일단 비중을 추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주총회나 이 결과나 사업 설명을 일단 보시고 1차로 지금 2,6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 20%니까 2,600원 넣으면은 거기서 뭐 추가로 들고 가실 건지 아니면 거기서 더 오르면은 물론 뭐 매수 가격이 3,000원이라 조금 아래인데 거기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 보유종목 진단 의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500원 전후 거기서 주가가 가면은 다시 한번 진단을 의뢰하시든지 아니면은 결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광약품 16,5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아래쪽에서 좀 잘 사셨는데요. 사실 이제 부광약품의 주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들어와서 시세의 연속성이 좀 있는 종목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또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런 경향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19 영향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사실 뭐 레보비르가 그렇게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항바이러스제 관념으로 어쨌든 치료제 개념으로 지금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면 큰 폭의 양봉이 나고 오늘 다시 음봉이 나는데 오늘 정도의 차익 실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16,500원 매수가는 상당히 아래쪽에서 잘 잡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종가였던 25,000원이 무너질 때 그냥 바로 청산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산을 못하고 좀 밀렸는데 지금도 일단 절반 정도는 지금 청산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반은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21,000원을 지지선을 해서 지지받으면 좀 보유를 하면서 향후 대응을 좀 보시고요. 만약 21,000원 지지가 안 되면 매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다 청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절반 청산, 남 지지선은 21,000원으로 나머지 절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응 방법을 좀 상세히 적어 주셨습니다. SK증권 들어와 있고요. 1,300원에 비중 40%. 이 종목도 비중이 좀 높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488님은 SK증권이 아니고요. SK증권 우선주를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1,300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물론 뭐 넘겨짚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약에 우선주가 아니고 본주를 1,300원에 구매하셨다면 이건 2018년도 초나 아니면 2017년도에 이 매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SK증권 본주는 490원이에요. 그런데 SK증권 우선주 볼까요? 우선주는 지금 만약에 1,300원에 40% 사셨으면은 지금 현재는 수익 난 상태입니다. 1,990원에. 제 생각에 아마 이 488님은 제 생각이 맞을 거로 봅니다. 1,300원이면은 여기 가진 않았는데 가격을 또 잘못 잡으셨나? 그런데 지금 우선주하고 본주하고 가격이 우선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SK증권하고 우선주가 두 개 다 투기성이 강하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SK증권에서 금융사 지배를 못하게 지금 이 매각을 해가지고 SK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M&A나 증권사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오면서 급등 나오면 그때는 고점 잡으셔서 매도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호재 나올 때 고점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스트 2,700원의 비중 절반. 오늘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급등을 했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뭐 하루 천하로 지금 끝난 좀 모습이거든요. 요즘은 뭐 워낙 테마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뭐 손에 꼽지도 못합니다.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한 17, 18개 넘어가면서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워낙 이제 당일 생성됐다 소진 테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방탄소년단 테마고 키스트의 일본 자회사가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도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엔터주가.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도 관련돼 있는 활동이 전부 다 취소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급락을 했고, 오늘은 이제 워낙 테마가 많이 형성되는 기간에 이제 반짝 반등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사실은 좀 청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청산하기가 좀 어려우신 모습인데, 일단 오늘 정도 상승분을 좀 보시면서 내일 정도 반등을 좀 더 줄 때,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이 좀 괜찮아서 반등을 주게 되면 이 종목은 한 3,000원권 정도에서는 일단은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들어왔을 때 청산하지 못하면 다음 테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아래쪽에 1,355원 지지선 목표 가격은 일단 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스트 듣고 왔고요. 토박스 코리아 1,150원의 비중 30%. 요즘 완구나 이런 아이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토박스 코리아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요즘 외출 안 하고 개학 연기 뭐 온라인 교육주 말고 유치원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유치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가리키는 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웬만한 데는요 대학교 분기 등록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애들 키워 보니까요. 뭐 그 부모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 가르치는 향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반등을 하고 갭상승 해가지고 내일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150원에 사셨는데 일단은 뭐 오늘 그 가격까지 와 있습니다. 내일 지금 비중이 30%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일 상하가 가면 좋고 내일 아침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아침은 조금 이렇게 중문창에서 한 9시부터 뭐 9시 반까지는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별주고 소형주기 때문에 또 상 갔다가 밀려가지고 하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좀 예민하게 대처하시자 그런 말씀 드리는 내일 만약에 1,350원, 1,400원 가면요 비중 일단 10% 정리하시고 올라가도 정리하시고 만약에 그 위에 올라가면 더 좋게 뭐 1,700원까지 보는데 그것은 너무 높게 잡는 것 같고 제 생각은 내일 아침에 1,4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에 주문창을 보시자. 그리고 추가 상승하면 분할로 뭐 10%만 정리하시고요. 또한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와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수익을 고생하신 것만큼 내고 나가시라 그런 취지니까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흐름이 그렇다. 수익 나시고 나오십시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이야기 나눠봤고요. KCTC 비중이 30%, 가격은 2,000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제 관련된 테마에 한번 형성됐었죠. 2월달에 한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KCTC는 종합물류기업인데, 뭐 펀더멘탈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도 거의 고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익도 거의 크게 편차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나 이익이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은 좀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이 오히려 이제 테마에 한번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야 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죠. 그리고 위쪽에는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테마에 어떻게 보면 안 엮여야 되는 종목인데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2,0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1,550원 여기 지지선이고 이 종목은 어쨌든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테마에 엮였다는 부분과 함께 시장이 급락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 나올 거고 계속 이제 보유를 하신다면 위쪽의 목표 가격은 2,745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는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일산업도 이어갈게요. 1,350원의 비중 40%인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특수가 좀 있고 주가가 이때쯤 움직였던 걸로 매년 기억이 나는데 한 겨울에서 봄 될 때 어때요? 신일산업 지금? 지금 저기 3이사님은 1,350원 40% 사셨는데 정가보기에 잘 사셨어요. 네. 잘 사시고 뭐 우리 이진환 전문가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길목 지키기 선침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저점에 사시고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견디고요. 괜히 올라간 거 추격 매수 하시면은 거기서 먹을 만한 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설경제 TV를 제가 여기 출연하지만은 다른 경제 TV보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대처하게 그렇게 저희가 진단해드리거든요. 제가 봐도 뭐 이진원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이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꼭 참고하시는데 그게요.
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저가 보기에 더 올라가면요 1,800원, 2,200원 보거든요. 뭐 제가 보는 생각은 지금은 별로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신일산업이 선풍기도 만드는데 소형 에어컨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다변화되거든요. 올해 여름 덥다고 합니다. 이게 더워가지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여름 지내려고 하면 짜증날 것 같은데 그걸로 봐서는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은 오늘 뭐 25원 1% 하락했는데 조금 목표 기대치를 높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몇 가지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신일산업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갈게요. 컴퍼니 K 7,30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사실 뭐 테마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테마주로 알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창업 투자사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인데 지원했던 회사들에 따라서 이제 주가 증가가 좀 갈리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주가 좀 들썩거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원격 진료, 원격 의료와 관련된 테마가 또 형성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또 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렸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또 주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들어왔을 때 청산을 못하면 다음 테마가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테마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청산 기회라고 좀 생각하시고 오늘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들어와 있고 약간 윗꼬리 시장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받는 부분이 아쉽긴 한데 오늘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되면 내일 정도 갭상으로 시작할 때 오전 중에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컴퍼니 K까지 들어봤고요.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상황이 안 좋습니다. 1700선이 하루 만에 또 무너져 버리네요. 이렇게 쉽사리 1700선이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게 과거의 금융위기 당시에 그 등락을 보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1695,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1683까지 현재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 3분 30초 남았는데 좀 더 보도록 하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1762선에서 움직이던 게 갑자기 오후 들어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전문위원께서 잠시 뒤에 미국 쪽 선물이나 이런 쪽을 조금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시경에 항상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잠깐 매수 들어왔던 외국인들 맛만 보여주고 그대로 또 다 파네요. 5,422억 원.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파네요. 5,626억 원. 사실 오늘 지금 요 정도 지수 밀리는 거는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라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무려 1,925억 원을 팝니다. 개인이 1조 삽니다. 1조.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밀리고 SK하이닉스 8만 원 또 붕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모두 다 빠지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이 12% 20만 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LG화학, 현대차, LG생건, 삼성물산까지 한 종목도 빨간불이 없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555.18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동시호가에서 551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이야말로 괜찮았습니다. 579부터 지금 552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그나마 코스닥은 지금 매도 물량을 다 줄인 상황이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네요. 개인들이 받긴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음 볼까요? 시총 좀 보셔야 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장중에 뭐 9만 원 넘기면서 10% 가까운 상승을 장 초반에 보여주기도 했는데 바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오면서 변동성이 오늘 하루에만 20% 됩니다. HLB도 호재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았고요. 시젠 무려 15% 가까이 빠집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대까지 갔던 지난주에 그 주가가 좀 많이 빠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상승해서 하락 전환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차익 실현이 강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나 지금 빠져 내려가는 모습을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줍니다. 다음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KMW,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헬릭스미스는 미국에서 FDA 관련 소식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코미팜 많이 빠집니다. CJENM도 지금 무려 4%가 빠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그러다 보니까 CJENM의 시총 순위가 또 바뀝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오히려 시총이 높네요. KMW가 지금 9%의 상승인데 중국발 호재 그리고 국내 호재가 겹쳐지면서 오늘 양시장 합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수익률 좋고 가장 잘 달리는 종목은 5G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하락장에서도 상승을 해줍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략 호강의 모습이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와 이제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아래 위로 확대가 될 것이고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래쪽에 이제 변동성 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미국장이 끝난 걸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에 좀 물리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에 굉장히 호재가 좀 들어왔거든요. 지표도 굉장히 괜찮았고 특히 중국 PMI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 좀 압류됐고 추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밀렸다라는 거는 반등에 대한 이제 안도랠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한번 꺾일 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계심이 높은 가운데 오늘 이제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 좀 보시면은 어쨌든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따라 연동돼 움직이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보시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팔 때 개인이 매수를 하는 구조라도 기관이 그동안 연기금이 아래쪽에서 조금씩 시장이 무너지는 위치에서는 바닥권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연기금도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해버리니까 지수 낙폭이 커져버리거든요. 결국 이제 외국인은 계속 파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냥 규칙적으로 파는 물량이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급락할 때는 기관이 이제 따라서 팔 때는 우리 시장 급락이 나오거든요.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플러스가 나오고 결국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구조에서 기관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날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음봉이 나오면 결정되는데 오늘은 아마도 연기금도 지금 한 2천억대 매물을 내놓으면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면 이런 과정이 몇 번이 나왔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바닥 확인 과정이 몇 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장이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충분히 롤링을 해서 수익은 내지만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아래 위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급과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과 외국인 증시와 이런 부분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경계심을 높여야 될 때 특히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시장이 어려워질 때는 반드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진환 전문가께서 보시는 거 뭐 시황이 뭐 제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작년에 손해본 거 복귀하셔야 되고 또 수익을 내시려면은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서 뭐 100%, 200% 올라가는 것은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30%, 50%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5% 들어갔다가 나오시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욕심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은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높이 들어가실 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락한 주 요인은 오늘 개인들이 뭐 거의 뭐 1조 1천억을 사네요.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베이시스가 안 좋다가 지금 종가의 베이시스가 축소되는데 약 8,200억이 나왔어요. 내일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보는데 하락하고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약보합으로 출발하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바뀌어가지고 내일 반등할 걸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장이니까 당분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기 전까지는 뉴스도 보셔야 되지만 그 금융투자나 투신사들은 베이시스가 안 좋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게 기계가 나와요.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기계 매매인데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손절매나 로스컷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지를 하자 그런 게 제 생각인데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자리는 아니고요. 우선은 시장 구조가 개인 투자가하고 외국인 기관은 다르다. 매매 기법이 다르다. 그걸 아시는데 그걸 아시고 이제 시장을 대처하자.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좀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네요. 3.94%나 내리면서 1685 다시 1600선까지 내려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3%가 넘게 내리면서 551.8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 점검하죠. 13원이나 올라가네요. 1230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전형적인 오늘은 약세장의 모습을 오후에 보여준 게 환율은 치솟고 지수는 내려오는 추세였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았고요. 자, 이제 동양고속가입니다. 23,8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할까요? 예, 여러분들 아시는 고속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데요. 예. 지금 회사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리는데 회사 재무구조는 나름대로 괜찮아요. 뭐 지나간 영업이익인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유동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또 23,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4,650원, 700원의 수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를 하신 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내시냐 그런 말씀인데 1차는 25,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25,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30%인데 분할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7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 60 내면은 28,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28,000원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요. 그렇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나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3분할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1,000원의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섹터 자체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뭐 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 관련된 쪽은 특별한 기술력이 없는 한 중고업체의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진출했던 사업들도 지금은 대부분 이제 어려움을 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진퇴양난에 있는 가운데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이 섹터 자체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돼가지고 좀 복귀가 어려운 종목들은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접근을 좀 안 하시는 전략이 좋거든요.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최저가 500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시장이 안정돼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목표 가격은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목표 가격은 880원 요 근처까지만이라도 오면 일단 전량 다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 이어지는 종목은 또 엑세스바이오 들어온 건가요? 예, 매수가가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2,300원의 비중 40%. 아까 5,000원에 30% 저기 9835님은 가격을 좀 높게 잡으셨고요. 이분은 뭐 2,300원에 잡으셨으니까 고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 나름대로. 물론 뭐 지금 이게 뭐 오늘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주도주가 시젠하고 파미셀이다. 그걸 아셔가지고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고 만약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그래야 손해를 적게 나고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분이 구입하신 가격이 2,300원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오늘 종가가 4,910원인데 자, 그러면 저희 기술적 분석 차트 공부를 하시자고요. 여기 거래가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여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강의를 드린 그분같이 이게 고수분입니다. 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잠시 눌러도 그 가격대를 지지하면은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3월 뭐 2월 28일 그러면 이게 우상향 하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이분은 뭐 아까 그분하고 달려가지고 뭐 비중이 40% 하더라도 이분은 내일이나 모레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럼 반등 목표치가 5,300원에서 전고점 5,700원을 봅니다. 거기서는 40%인데 일단은 20% 이익 확정을 하시자고요. 그러고 나서 20% 들고 계시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매수 가격 2,300원 가도 손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챙길 거 챙겨놓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5,100원에서 5,600원 사이에 되면은 40% 중에서 절반 20%를 5% 해가지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챙기기 매도를 하시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 올라가면은
뭐 추가로 뭐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뭐 또 뉴스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극대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대처하시면 정확하실 걸로 봅니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세아 제지 24,60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제지주가 테마에 들어왔죠. 예. 뭐 골판지 관련된 부분이 뭐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씩 가끔씩 테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지주들이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아시아 제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시아 제지를 지난번 상담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테마에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제지거든요. 아시아 제지는 펀더멘탈로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한 해 좀 안 좋았다, 재작년 한 해 안 좋았다, 작년부터 또 턴어라운드하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7천억대 한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10% 뭐 중반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튼튼한 회사고. 배당을 받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주가는 안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 2월 달에도 지금 이 골판지 관련 테마 엮이면서 주가가 뭐 살짝 반등을 줬지만 오히려 이제 급락할 때 더더욱 매도를 부르는 이제 효과가 좀 돼버렸고 이번에 이제 19,800원 여기 저점을 좀 찍었는데 여기를 좀 진수로 넣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테마로 연관지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목표 가격은 31,000원입니다. 31,000원이고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점에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목표 가격은 35,800원까지 좀 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로 엮이는 것보다는 배당 받으면서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 제지 듣고 왔고요. 두산 지주사네요. 6만 원의 비중 높아요. 절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두산은 6만 원에 50%는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핵심은 그 지주회사인데요. 물론 두산 자체로 하던 동방막이나 이런 것은 회사가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3개로 두산 솔루스 포함해서 분할이 돼 있는데 지주사가 계열사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동대문 포목상에서 시작한 두산그룹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거래가 늘었습니다. 거래가 늘었는데 이게 거래가 늘어났는데 이게 거래가 아까 그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가 늘면서 언제냐면 그 여기 날짜 있죠. 아까 저기 엑세스 바이오하고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그 거래가 늘면서 빠졌으니까 3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보는 3월 19일 날 종합지수 코스피 1439 투매가 종결이 돼가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뭐 최근에 두산중공업 뭐 발전사업 부분, 원자력 부분 이런 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 뭐 얼마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보는 것은 그리고 비중도 60%예요. 50%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고 하락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날 3월 11일 날 구입하신 금액 비중 중에서 50%니까 이날 한 10%나 15% 덜어내셨어야 돼. 아까 그 얘기는 이제 엑세스 바이오를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분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반등 목표 찍어요. 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3월 11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이 45,200원입니다. 거기가 1차 반등치거든요. 지금 가격이 35,000원. 뭐 오늘 그래도 1,600원 늘었습니다. 1차 반등치가 여기 거래량 많이 나오면서 크게 음봉난 자리 3월 11일 날 이 신청하신 분은 꼭 보세요. 그림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날 저가가 얼마냐면 45,200원. 제가 비중이 10%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저기 디테일하게 기법을 말씀드리니까 그 날이 반등하면 1차 반등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50% 뭐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올라가면 6만 원이지만 3월 11일 날 저가 그러니까 45,200원에서는 50% 중에서 10%만 덜어내시자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